송은재TV 시작합니다. 요즘 국민의힘 당 안팎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의해서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다. 정권 교체 여론, 그건 결국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 골수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야권 지지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판세를 어떻게 보느냐는 소위 자리 싸움, 권력 다툼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판세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굳이 선거 전략에 있어서도 중도로의 외연 확장, 그렇게 힘을 쓸 필요가 있느냐, 기존 집토끼만 잘 지키면 된다 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제 박빙의 승부, 질지도 모른다, 위기론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제 중도 확장, 이런 쪽에 강점을 두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를 둘러싸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충격적이다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이기도 하고 지금 홍보를 맡고 있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공보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보단장에게 최근 윤석열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집중적인 저런 공격, 또 거기에 나아가서 윤핵관이라고 하죠. 윤석열 핵심 관계자, 핵심 측근 관계자 윤핵관에 관련되는 보도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 김종인과 이준석을 비난하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자 조수진 의원이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하나 라고 바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내가 상임선대위원장이니까 내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나는 윤석열 후보의 말만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책상을 치고, 이게 지금 비공개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회의장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책상을 치면서 회의장을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보단장에게 지시를 하는데 공보단장이 당신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대선 후보의 말만 듣겠다. 회의가 끝난 뒤에 이준석 대표는 지휘체계에 혼란이 좀 있었다, 그래서 충돌이 있었다라고 했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이렇게 들이받는 것은 항명이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 중요합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나는 대선 후보의 말만 듣겠다. 요전에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후보 부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이런 민주당의 공격이 있는데 적절히 대응이 되지 않느냐. 이준석 대표의 이 지적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상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라라는 전혀 지시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의원들이 나서서 대처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거의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도 얼마든지 들이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가르마를 타주지 않고 있다, 또는 가르마를 타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이준석 간의 조율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선대위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각자 모두 자신의 정치적 계산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이준석에 대해서 바로 들이받는 이런 일들도 가능해지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당하고 있지 않겠다. 지금 권력투쟁, 윤핵관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견제, 자신도 이제 정치 생명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그 다음 또 발생한 문제가 어제였죠. 홍준표 의원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가서 김건희 씨 경력 의혹에 대해서 제목을 좀 근사하게 뽑은 것이다. 조금 돋보이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망친 김재원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장난질을 치고 있다. 막말, 욕설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막말을 들을 정도로 크게 잘못했느냐. 민주당의 공격은 막아내야 되고 자신이 정확한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제목을 좀 근사하게 뽑으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 뭐 약간의 과장 정도는 있었지만 이게 법적인 논란이 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 정도를 말을 했는데 왜 홍준표 의원은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부었을까? 물론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사이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도 않습니다. 서로 충돌한 적도 있지만 홍준표 의원이 계속 지금 자신의 독자적인 길은 뭐 또 정치적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를 지지하는 자신의 지지층, 그게 뭐 3%가 됐든 4%가 됐든 이 3, 4%의 자신의 지지층, 고수 지지층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 교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계속 희망을 주면서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거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을 계속 주면서 자기 지지층을 끌어안고 뭐 청년층들과 저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길을 가겠다라는 계산이죠. 문제는 이렇게 홍준표가 막말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가름하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가 그 신지혜 페미니스트,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로 꼽히는 신지혜를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그 새정치위원회에 영입을 하면서 민주주의 정당에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같이 의논해서 풀어가는 것이 민주주의 정당 아니냐. 당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런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신지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수정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게 과격하다, 급진적이다. 이건 페미니즘과 좀 구별을 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페미니즘은 기존 여성들이 핍박을 받아왔으니까 남녀 평등한 선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 바탕인데 이 과격하다, 급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남성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까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사회 무리가 되고 있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여기에도 다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죠. 이준석이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남성들의 표 지지층에 대해서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고 윤석열 후보가 신지혜까지를 꼭 영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에서 진보까지 모두 하나로 뭉치자, 앞으로 국민의힘 당도 바꾸자 하는 그 뜻을 모르지는 않는데 또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정당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폭력혁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기한다면 못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크게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조수진이 이준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 또 홍준표가 김재원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신지혜를 영입하고 이렇게 굉장히 국민의힘 선대위를 둘러싸고 혼란스러운 국면이다. 이 혼란스러운 국면의 책임은 어디에 있고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역시 윤석열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고요.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윤석열 후보뿐이다 라고 하는 점인데 이런 혼란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소위 김건희 씨 경력 논란 그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공격이 가짜뉴스인 부분도 있고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가짜뉴스에 대한 반격도 해야 되고 문제는 좀 과장한 부분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진솔하게 또 사과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가짜뉴스 논란 속에서도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양측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대학 부분도 마찬가지죠. 뉴욕 대학에서 연수를 했다라는 것. 김건희 씨가 가서 강의를 듣는 모습, 그 사진까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데 또 민주당에서 계속 논란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연수가 5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연수였다. 그게 제대로 된 학력이고 이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맞받아치게 되고 이런 등등 해서 가짜뉴스 논란은 논란대로 있으면서 이 지금 과장한 부분의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선 후보의 가족, 부인 이런 문제들은 프라이버시가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대선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지금 김대엽 정책위 의장이 오늘 아침 선대위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뭔가 결정을 해줘야 민주당 공격에 맞서서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이 역할을 나눠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냐. 위에서는 왜 못 내려주느냐. 여기서 위는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왜 못 내려주느냐. 윤석열 후보하고 뜻이 다르기 때문이죠. 윤석열 후보가 가짜뉴스로 팩트체크로 가자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이 문제, 결국 모든 고난과 모든 책임이 있는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